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오늘은 칼럼, AI 챗봇에 관련된 칼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챗봇에 대해서 현재 AI 챗봇이 그 역사하고요. AI 챗봇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화하고 있고 현재 AI 챗봇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이루다 AI 챗봇을 연관 지어서 AI 챗봇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은창님이 만든 컬럼인데, 이분은 그 MIT 기술 리뷰 코리아 편집위원으로 나와 있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봇이라면은 최초의 그 챗봇은 1939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로봇 일렉트로라는 것인데요. 그 인간은 사람과 같은 AI를 항상 꿈꾸고 있죠. 그리고 그 꿈은 사실 39년도부터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봇 일렉트로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양철 그 깡통 로봇이죠. 그래서 이 로봇이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뱃불을 붙이면은 연기를 낸다거나 하는 그 정도 아주 간단한 응답 수준의 어떤 로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어떤 프로그래밍된 그런 코드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로봇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입력된 짧은 문장을 말하고 단순 동작이 가능한 그냥 단순한 볼거리, 프로그래밍된 어떤 볼거리였다. 그래서 우주와 마법사에 등장했던 바로 그 나무꾼처럼 양철 깡통 모양으로 돼 있고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열광을 했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처럼 마치 사람과 같이 의인화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최초의 이 챗봇은 그 1960년대 MIT에서 최초에 등장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챗봇은 적절히 사람과 대화하면서 맞장구도 쳐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감을 느끼는 것도 가능했다고 하고요. 한계는 있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위로받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 정도 수준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MIT에서 만든 최초의 이 챗봇은 엘리사였는데, 바로 엘리사는 바로 이렇게 컴퓨터의 어떤 단말기 화면에서 문자로 이렇게 채팅을 하는 정도, 문자로 채팅을 하면 그 문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 정도의 기술적으로 그 정도의 한계를 가졌었고요. 물론 사람처럼 어느 정도 채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는 가능했다는 거. 하지만 이 챗봇도 어떤 AI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많은 경우의 수를 프로그래밍해서 정해진 그 프로그래밍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0년이 흘렀고요. 바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특히 2016년도에 들어서 이 챗봇 개발에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챗봇을 가장 먼저 이제
사람처럼 의상시켜서 사람과 구분을 할 수 없게끔 바로 만든 게 바로 이 구글이고요. 이 구글에서는 이 듀플렉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의 듀플렉스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식당인데요. 구글의 듀플렉스가 실제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How may I help you?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Nex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reserve for like after like 5 people. For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Bye bye. 네. 보셨죠? 구글 듀플렉스가 식당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고요. 사실 예약은 실패를 했죠. 하지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게 챗봇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를 실제로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챗봇의 기술 수준이 이제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이러한 챗봇이 이제는 콜센터로 직접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래서 많은 콜센터 직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구글은 이렇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체, 이 챗봇의 실체는요, 사실은 명령어를 알아듣는 AI 비서, 그 정도 수준의, 그리고 어떤 전형적인 어떤 특정 분야의 질문들을 답변하는,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상담을 하는 그 정도의 형태로 현재로서는 기술이 한계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 챗봇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영화 속의 어떤 로봇이나 그 로봇이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실 텐데 실제는 그렇게 대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인데요. 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기술은 현재는 아직 인간의 어떤 복잡한 언어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즉, 어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어떤 맥락이나 어떤 반어법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 이 챗봇이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어떤 특징적인 단어만 가지고 기계가 파악한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언어의 뉘앙스를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준의 지금 이 챗봇으로는 아직 어떤 현재 논란이 됐던 이루다가 가져온 어떤 논란이 됐던 어떤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떤 부적절한 표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어를 하지 못하고 또 적절한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아주 최근에 아주 놀라운 발전을 겪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오픈 AI가 개발한 바로 이 GPT-3입니다. GPT-3는 이런 겁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이고요. 이 오픈 AI라는 게 그리고 이 GPT-3는 오픈 AI가 인류 개발을 위한 AI 개발 목표로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이
기존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언어 모델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성능을 갖는, 여기서는 어떤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어떤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초대규모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GPT-3이고요. 이 GPT-3가 갖는 중요한 어떤 의미는 몇 개의 어떤 소수 데이터로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퓨샷 러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퓨샷 러닝은 최고의 논문 중에 하나라도 선정이 됐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원샷 러닝과 퓨샷 러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원샷 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범용성이 높은 언어 모델에 하나 예시만을 보여주고 그거를 번역을 한다거나 어떤 자연어 처리를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퓨샷 러닝은 하나의 예시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해하고 번역을 하고 작업을 하는, 그래서 좀 더 좋은 성능을 갖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퓨샷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퓨샷 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소량의 데이터로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것이고요. 어떤 미세 조정은 AI에서는 이 모델을 갖다가 미세 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계산하는데요. 결국에는 미세 조정할 때는 많은 데이터로 결국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의 성능이 이렇게 기존의 원샷 러닝보다는 높다는 점, 그 부분이 바로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이 GPT-3라는 걸 가지고 바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인간처럼 이 GPT-3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추론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자연어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변경을 해서 또 누구나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까지 또 이 GPT-3는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AP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GPT-3를 활용하면은 영화 대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고요. 소설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번역 같은 거를 인간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PT-3가 앞으로 이 창작의 하나의 창작 분야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창작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으로 이 GPT-3가 이제 사용을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GPT-3는 이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을 해서 이 AI 성능을 개선했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 것이고요. 이 GPT-3는 사실 완성된 서비스로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다와 같은 이런 서비스는 자신이 마치 20대 지능을 가진 AI인 것처럼 홍보를 했고요. 그만큼 기대가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루다가 논란이 된 것도 바로 완성된 서비스가 아닌 바로 그런 한계를 가진 서비스를 마치 인간인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이 과도한 기대감이었던 것이죠. 이 이루다를 인간과 같은 서비스로 의인화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도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결국 악의적인 어떤 관련 어떤 말이라거나 음란한 단어 또는 그 문제가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대화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루다는요, 이 관련성 있는 어떤 말뭉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말뭉치 데이터를 채팅창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요. 어떤 대화형 챗봇의 인위적인 필터링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차별 발언이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들이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던 것이고요. 어떤 악의적인 어뷰징이나 또 음란한 단어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을 그러한 입력값들을 처리하거나 어떤 회피형 답변을 하는 식으로 개발자들은 설계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결국은 이 어떤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말뭉치를 택해가지고요, 빠르게 채팅창에 올려놓는 바로 그러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의 지능을 갖춘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AI가 아니고 결국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단순한 대화형 챗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뭉치 데이터는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표현들을 미리 걸러냈어야 했고요. 이런 어뷰징을 예측해야 되고 회피용 대화, 그런 대화를 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개발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러한 도덕적 시스템 구현, 이런 챗봇을 이용한 이런 도덕적 시스템 구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챗봇의 개발 과정은 실제로는 이 수많은 기능의 오류, 그리고 품질이 좋은 말뭉치 데이터의 어떤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자연의 처리에 대한 이런 생성 기능에 대한 한계,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 챗봇 기술의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챗봇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질이 낮은 데이터는 언제나 질이 낮은 그러한 연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계점이고요. GPT-3는요, 인터넷에서 모은 이 3천억 건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요. 이루다는 개발사가 어떤 자신들의 앱을 통해서 1억 건의 어떤 말뭉치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개발사는 이걸 또 사적으로 이렇게 또 100억 건의 대화 데이터를, 채팅용 데이터를 갖다가 또 추출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에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본인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과연 그게 정제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다 논란에 대한 어떠한 요체라는 것은 결국 이 대화형 챗봇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지나쳤고요. 그리고 또한 자연어 어떤 생성 기능에 대한 그런 불완전한 바로 그러한 한계 때문이었죠. 그래서 필터링을 하지 않은 이 부주의함이 있었고요. 또 자연어 생성 기능의 한계점, 그리고 품질이 낮은 바로 이 데이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챗봇은요, 계속 발전하고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수준까지 아마도 언젠가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챗봇이 로봇과 결합되면 바로 진정한 그러한 AI가 탄생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